미각을 잃은 주제에 감히 요리를 하려고 들어? 보조 요리사에서 그룹 회장까지 미각을 잃은 재벌 회장. 25년간 감춰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치명적인 음모. 어떤 음식에는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고 거대 기업의 비밀을 드러내며 25년간 감춰진 진실을 밝혀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는 이야기이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 강산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특급 호텔 주방. 똑달깍 똑달깍. 벽시계가 새벽 4시를 알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킹스턴 호텔의 주방에는 벌써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5년째 보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강산, 31살의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후, 강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이 주방에서 허락받은 일은 단 2가지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그리고 선배 요리사들의 잔소리를 듣는 것. 어이, 강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셰프였습니다. 45살의 그는 이 주방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실력은 경력에 비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산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예, 셰프님. 강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마늘 좀 봐. 어제 내가 손질한 거지. 김 셰프가 마늘 한 줌을 강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마늘 겉껍질이 남아있잖아. 내 눈이 달린 게 장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오늘 아침 식자재 검사에 이런 게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호텔 전체가 욕먹을 뻔했다고. 김 셰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이 하나둘 주방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미각을 잃은 주제에 감히 요리를 하려고 들어? 김 셰프의 말에 강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각을 잃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강산은 세상의 모든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금의 산지를 맛으로 구분하고 간장의 발효기간을 혀로 알아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강산은 스스로 그 재능을 봉인했습니다. 강산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냘펐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구나. 내 재능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이 노트 잘 간직해라. 언젠가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야. 어머니는 낡은 레시피 노트를 강산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버지라는 사람도. 강산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산은 자신의 절대 미각을 숨기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보조 요리사로 다시 현재로 돌아와 김 셰프가 강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이, 멍 때리지 말고 대답해. 김 셰프가 강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너 같은 놈이 다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당장 나가. 강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나가라고. 오늘 하루는 출근하지 마. 강사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김 셰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놈. 익힘의 중요성을 모르는 놈.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2,000평 규모의 저택. 이곳은 천년식품그룹의 창립자이자 현 총수인 민태성 회장의 사저였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민 회장은 천천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은 전복죽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아침 식사. 하지만 민 회장의 눈에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고맙네. 민 회장은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흙맛이군. 회장님, 자네 잘못이 아니네. 가게. 요리사가 나간 후 민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년째 모든 음식이 흙맛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민 회장은 5년 전부터 미각 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각 중추마비. 전국의 유명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식품그룹의 총수가 미각을 잃었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면 그룹은 물론이고 그의 후계 구도까지 뒤흔들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 회장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할아버님. 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회장의 손녀이자 천년식품그룹의 상무인 민서현이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MBA 출신의 엘리트였고 야망 또한 컸습니다. 서현이구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응, 먹었어. 민서현은 민 회장의 식판을 보았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각을 잃었다는 것을. 할아버님,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알고 있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괜찮아. 걱정 마라. 민서현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미각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그룹은 자연히 제 것이 됩니다. 민서현이 나간 후 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네. 세상의 모든 음식이 흙맛인데 이 아름다운 주방도 나에게는 맛의 무덤일 뿐이야. 김 셰프에게 쫓겨난 강사는 그날 오후까지 킹스턴 호텔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몰래 호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나 하고 가자. 강사는 오늘 버려질 식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자투리 채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든 애호박, 무 끝자락, 양파 겉껍질. 아깝네. 강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산아, 음식은 버려지는 게 없단다. 시든 채소도 남은 육수도 모두 귀한 재료란다. 강산은 자투리 채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며칠 전에 만든 육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주방에 있던 된장을 떠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강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절대 미각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의 발효 정도를 혀로 확인하고 육수의 간을 맛으로 조절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주방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 만드신 맛과 비슷할까요?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강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와 그를 호위하는 비서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강사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강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끓이던 된장찌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노신사, 바로 민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미각 상실증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던 중 한의사로부터 특정 발효식품의 냄새를 맡으면 미각 중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유명 호텔 주방들을 방문하며 다양한 음식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25년 전에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하군. 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아버님, 민서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몰래 호텔 주방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민서현은 주방을 둘러보다가 강산을 발견했습니다. 보조 요리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무단으로 주방을 사용하다니. 죄송합니다. 고급 호텔 주방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나네요. 당장 치워요. 민서현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손을 들어 민서현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할아버님, 이 된장찌개 내게 한 그릇만 주겠나? 강사는 놀란 눈으로 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안 됩니다. 정체도 모르는 음식을. 조용히 해라, 서연아. 민 회장은 강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찌개 한 그릇만 달라. 예. 네.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 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민 회장은 천천히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민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5년간 흙맛만 느끼던 그의 혀끝에서 단 1초지만 진짜 맛이 느껴졌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애호박의 달콤함, 육수의 깊은 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성. 민 회장의 눈가에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 맛은 우리 어머니가 25년 전 나에게 해주시던 그때 그 맛이, 이 맛은 내 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해주었던 맛과 똑같다. 민 회장은 어머니와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 그의 무남 동료였던 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민서현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야. 할아버님이 무언가를 느끼신 거야. 설마 미각이? 민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강산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강산입니다. 강산. 좋은 이름이군. 자네, 이 된장찌개의 레시피는 어디서 배웠나? 그건. 강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자네 어머니, 혹시 성함이? 민 회장이 물으려는 순간 민서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지. 민 회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군, 내일 내 사무실로 와주게. 할 이야기가 있네. 민 회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년식품그룹 회장님이셨습니까? 강사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회장 일행이 떠난 후 강사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날인가요? 강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 회장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30층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사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앉게. 강산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산군,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제안이라니요? 내 전속 개인 요리사가 되어주게. 예. 강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미각 상실증을 앓고 있네. 5년째지. 하지만 어제 자네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맛을 느꼈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의 요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나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민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미각을 되찾을 때까지 자네는 내 곁을 떠날 수 없네. 물론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하겠네. 강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판단하네. 자네만 동의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민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서현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이사회. 민서현은 강산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 서연아. 잘 왔네. 소개하지. 이 친구가 앞으로 내 전속 요리사가 될 강산 군이네. 전속 요리사요? 민서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강산 군은 내 사저에서 근무하게 될 거네. 할아버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십니다. 이 사람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신원은 비서실에서 조회하게 시켰네. 문제없네. 하지만 서연아. 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네. 내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네. 민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산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산이 나간 후 민서현은 민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 사람은 뭔가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니? 어제 그 된장찌개가 할아버님의 미각을 잠깐이라도 되찾게 했다는 게 너무 우연이에요. 혹시 저 사람이 할아버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서연아, 너무 의심이 많다.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할아버님께서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민서연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남자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할아버님이 미각을 되찾으시면 내 계획이 틀어져. 강사는 민 회장의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2,000평 규모의 저택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서가 강산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주방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여기서 회장님의 식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식재료는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비서가 나간 후 강사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노트. 표지에는 우리 강산이를 위한 레시피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째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것을 사용할 것.
둘째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로 낸 것이 좋음. 셋째 애호박은 너무 익히지 말 것. 씹는 맛이 살아야 함.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 강사는 어머니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강사는 민 회장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민 회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오, 벌써 준비했나? 네, 맛있게 드세요. 민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민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맛, 어제보다 더 좋은데? 감사합니다. 강산군, 자네 정말 실력이 좋구만. 민 회장은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 회장은 강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강산군, 앉게. 예.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가 있네. 민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의 유품이네. 강산은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씨체. 그것은 어머니의 글씨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내 딸은 25년 전에 집을 나갔네.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지. 이 노트는 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네. 민 회장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음식이 바로 된장찌개였네. 자네가 만든 그 맛과 똑같았어. 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마 회장님의 딸이 제 어머니였단 말인가? 강산군, 자네의 절대 미각으로 이 노트의 비밀을 풀어주게. 혹시 내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강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권의 노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노트와 민 회장이 준 노트. 글씨체, 레시피 구성,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의 딸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회장님의 외손자? 강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걸까? 왜 회장님과 연락을 끊고 사신 걸까? 강사는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레시피에 사용된 향신료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달맞이쑥, 백두오가피. 이건 된장에 넣는 재료가 아닌데? 강사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향신료들은 민 회장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어. 이건 경고야. 제가 회장님을 해치지 않도록 하신 거야. 강사는 노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야.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남기신 암호문이야. 그 순간 강사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대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서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천년식품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최명수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상무님? 앉으세요, 최 실장. 민서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산이라는 자 조사는 해봤어요? 네. 이력이 깨끗합니다. 특별한 전과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이 파세요. 그리고 민서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강산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세요. 제거라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님의 신뢰를 잃게 만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나간 후 민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님이 미각을 되찾으시면 안 돼. 그 자리는 제 것이 되어야 해. 민서현은 5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각을 잃고 점차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강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회장님의 영양을 관리하게 된 영양사 이지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입니다. 이지연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은 강산이 준비한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와, 균형이 정말 잘 맞춰져 있네요. 회장님께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된장, 일반 된장이 아니죠? 이지연은 날카롭게 알아챘습니다. 네, 3년 이상 숙성된 재래식 된장입니다. 역시 이 된장의 발효 방식이 회장님의 소화에 훨씬 좋을 거예요. 정말 섬세하시네요. 강산은 이지연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은 미각 중추마비를 앓고 계세요. 원인은 아직 불명이지만 저는 독성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독성 물질이요? 네. 어떤 특정 물질을 장기간 소량씩 섭취하면 미각 중추가 마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지연의 말에 강산은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향신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누군가 회장님을 서서히 음모하고 있다는 것을. 강산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강산은 혼자 회장님의 건강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지연이 참고하라며 준 자료였습니다. 기록을 보던 강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미세한 독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소량이어서 의사들도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백두오가피 성분이야.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바로 그 향신료. 강산은 급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레시피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향신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아버지께는 독이 됨. 아버지. 어머니는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 그럼 역시 제 외할아버지가 맞아. 강산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5년 전부터 회장님을 음모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며칠 후, 강산은 민 회장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면서 매일 밤 어머니의 노트를 연구했습니다. 레시피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 회장은 강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강산 군, 자네의 미각을 시험해보고 싶네. 시험이라니요? 자네가 정말 절대 미각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네. 민 회장은 테이블 위에 3개의 작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각 그릇에는 소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소금의 차이를 말해보게. 그리고 어느 것이
오늘 아침 미역국에 가장 적합한지도. 강사는 각 소금을 조금씩 맛보았습니다. 그의 혀끝에서 미세한 차이가 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안 천일염입니다. 바다의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보관 과정에서 습기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암염입니다. 순도는 높지만 미네랄이 부족해 음식의 감칠맛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계속하게. 세 번째는 죽염입니다. 대나무에서 9번 구운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랄 밸런스가 가장 좋고 미역의 비린내를 잡으면서도 감칠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역국에는 이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민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랍군. 모두 정확하네. 감사합니다. 강산군, 자네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네. 그런데 왜 그 재능을 숨기고 살았나? 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제 재능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제 재능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후 그 재능은 저에게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강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머니, 좋은 분이셨겠군.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 회장은 강산에게 더욱 어려운 시험들을 내주었습니다. 간장의 발효기간 맞추기, 된장의 콩 원산지 알아맞히기, 육수의 비율 계산하기. 강산은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의 절대 미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현은 이 모든 과정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할아버님의 신임을 더 얻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민서현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세요. 지금이 적기예요. 강사는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오래된 시간장, 레시피를 재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장은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 방식의 간장으로 깊은 맛과 향을 자랑했습니다. 이 레시피대로라면 적어도 30년 이상 숙성된 메주가 필요해. 강사는 천년식품그룹의 식자재 연구소에 보관된 전통 발효식품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100년 묵은 김치 종균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김치 종균. 그룹의 자랑이자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강사는 늦게까지 주방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장의 깊은 맛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누군가 연구소에 침입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식자재 연구소. 민서현과 최 실장이 비밀리에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CCTV는 다 꺼놨습니다. 좋아요. 빨리 끝내요. 그들은 냉동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 묵은 김치 종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요? 네. 그리고 강산이 훔친 것처럼 증거를 남기세요. 최 실장은 강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현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전 강산의 숙소를 몰래 조사하면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CCTV 기록도 조작해야죠. 이미 준비했어요. 강산과 채영이 비슷한 사람을 섭외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 문이 벌컥 열리고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산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예. 무슨 일인데요? 연구소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안팀을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서현과 최 실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산 씨, 어젯밤 어디 계셨죠? 최 실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주방에 있었습니다. 레시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그렇군요. 최 실장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연구소 CCTV 기록입니다. 영상에는 강산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 연구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연구소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당신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100% 일치합니다. 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바로 그때 민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할아버님, 강산이 연구소에서 100년 묵은 김치 종균을 훔쳤습니다. 뭐라고? 민 회장은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군, 이게 사실인가?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할아버님. 민서현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 기록도 있고 현장에서 머리카락도 발견되었어요. 게다가 강산 씨는 최근 시간장 연구를 하면서 오래된 발효식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건 강산은 반박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산군, 회장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충분하네. 민 회장은 손을 들어 강산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믿고 이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룹의 자산을 훔치다니. 회장님, 당장 나가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산은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명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영양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강산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강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지연마저 그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산은 사저에서 쫓겨났고 그가 가진 것이라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뿐이었습니다. 그날 강산은 싸구려 고시원 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창문도 없는 이곳이 이제 그의 전부였습니다. 강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쫓겨나면서 노트의 겉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산은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찢어진 겉장 아래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강산은 급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강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남기는 것 같구나. 너에게 숨겨야 했던 진실을 이제 말하려 한다. 내 외할아버지는 민태성이시다. 지금 천년식품그룹의 회장님이시지. 엄마는 25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떠났다. 내 아버지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 아버지는 천년식품의 경쟁사 대표였단다. 두 집안은 서로를 증오했고 우리의 결혼은 양쪽 모두에게 배신이었다. 결국 내 아버지는 사업 경쟁에서 패배했고 빚을 지고 도망쳤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들아, 내 외할아버지의 미각 상실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음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면 그들은 너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노트에 모든 증거를 암호로 남겼다. 백두오가피와 달맞이 쑥. 이 두 가지 향신료가 아버지를 미각을 죽이는 독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독은 너무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다. 내가 이 노트를 회장님께 전달했다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한 나쁜 엄마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엄마의 자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 미각으로 진실을 밝혀다오.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를 구해다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가. 강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흐흐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외할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왜 레시피 노트에 이상한 향신료 이름을 적어두셨는지,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구하려고. 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민서현 그 사람이 외할아버지를 음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강산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돌아갈 거예요. 외할아버지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이 고시원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꽃잎 몇 개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꽃잎은, 강산은 꽃잎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바로 그 향신료 꽃이었습니다. 백두오가피. 이게 외할아버지를 음모한 증거야. 그리고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아버지. 강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봄 민지혜와 황진수. 황진수.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강사는 즉시 인터넷으로 황진수를 검색했습니다. 황진수 대양식품 전 대표이사. 1995년 천년식품과의 경쟁에서 패배. 1999년 사업 실패 후 행방불명. 아버지는 천년식품의 경쟁사 대표였어.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후 사라지셨구나. 강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 상자를 보내신 이유. 저에게 진실을 찾으라는 뜻이셨구나. 강사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 달 후, 강사는 지난 한 달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첫째, 독성 향신료에 대한 연구. 강사는 한의학 서적과 독성학 자료를 섭렵했습니다. 백두오가피와 달맞이 쑥이 어떻게 미각 중추를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둘째, 증거 수집. 강사는 민서현의 일정과 행동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회장님의 식사에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그녀를 돕고 있는지. 셋째, 해독 요리 개발. 강사는 어머니의 노트를 바탕으로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강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각 전문가로서 평판을 쌓아갔습니다. 음식의 신선도를 판별하고 재료의 원산지를 알아맞히는 일. 강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미각과 후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은 제주도산이에요. 바람과 풀향이 고기에 배어 있거든요. 강산의 실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강산은 번 돈을 모두 해동 요리의 재료비로 썼습니다. 희귀한 약재, 특별한 발효식품, 오래된 향신료들.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준비하면. 강산은 매일 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강산은 벽에 붙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현의 동선, 최 실장의 행적, 회장님의 식사 일정. 모든 증거가 민서현을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그때 강산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백두오가피와 달맞이 쑥. 이 향신료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강산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백두오가피 백두산 지역에서만 자생. 달맞이 쑥 강원도 고산지대의 특산물. 이 희귀한 향신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강산은 천년식품그룹의 거래처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 희귀 약초 전문. 거래처 천년식품그룹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 거긴 최 실장이 관리하는 부서잖아. 강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의 실소유주는 최 실장의 처남이었습니다. 역시 최 실장이 민서현을 위해 독성 향신료를 조달하고 있었어. 강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서현과 최 실장이 공모하여 회장님을 서서히 음모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강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에 직접 가봐야겠어.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주일 후, 강산은 강원도 산골 한빛 약초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산골에 위치한 농장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산은 농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높은 담장과 CCTV 그리고 경비원들. 일반 약초 농장치고는 경비가 너무 삼엄한데. 강산은 며칠간 농장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출입 차량의 패턴. 그리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새벽 5시 식자재 배송 트럭이 농장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강산은 트럭 뒤에 몰래 매달렸습니다. 트럭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자 강산은 조용히 내려 창고 뒤로 숨었습니다. 휴, 일단 들어왔다. 강산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따서 들어간 강산은 서류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있다. 거래 명세서 납품처 천년식품그룹. 품목 백두오가피 추출물 50g 발주자 최명수. 용도 기밀. 이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강산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5년간의 거래 기록. 매달 소량씩 백두오가피와 달맞이 쑥이 천년식품그룹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습니다. 강산은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가 뛰어내렸습니다. 1층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범인이다. 잡아라. 강산은 통증을 무릅쓰고 달렸습니다. 농장 담장을 넘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1시간을 도망친 끝에 강산은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휴, 휴. 강산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는 증거 사진이 든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어. 강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의 거래 기록, 독성 향신료의 성분 분석,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강산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독 요리의 완성. 어머니의 노트에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레시피의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레시피는 아니었습니다. 된장, 미역, 무, 그리고 특별한 발효식품. 강사는 밤낮으로 실험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조합, 발효 시간, 온도 조절.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강사는 완성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외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궁극의 요리야. 강산이 개발한 요리는 생명의 된장국이었습니다. 3년 숙성 된장에 특별한 약초와 발효식품을 배합한 국.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독성을 중화시키고 미각 중추를 회복시키는 치료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외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요. 강사는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사는 민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민태성 회장님께. 저는 강산입니다. 한 달 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미각 상실은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치료할 수 있는 요리도 완성했습니다. 3일 후 이사회가 열리는 날, 저는 그곳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강산 올림. 편지를 붙인 강산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다. 이사회 당일 천년식품그룹 본사. 민 회장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산을 쫓아낸 후 회장의 미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요리사가 식판을 가져왔지만 민 회장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됐네. 어차피 흙 마실 텐데. 회장님. 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산군. 그 친구를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건 아닐까? 지난 한 달간 민 회장은 강산을 쫓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산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강산군이? 민 회장은 급히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음모. 누군가 나를 음모하고 있다고? 회장님? 비서, 이사회 전에 강산군을 만나게 해주게. 하지만 회장님, 강산 씨는 그룹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상관없네. 당장 연락하게. 민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현은 최 실장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할아버님의 퇴진을 결의합니다. 준비는 다 됐죠? 네, 이사진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이 그룹이 제 것이 되는군요. 민서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에 불법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일주일 전입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서류를? 무슨 서류? 거래 기록입니다. 민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강산? 확실하지 않습니다. CCTV에는 얼굴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바보 같으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민서현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안팀장, 오늘 이사회실 경비를 2배로 늘리세요. 그리고 강산이라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민서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산, 설마 진짜로 증거를 찾은 건 아니겠지? 이사회실 앞 민 회장은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별실에서 강산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산이 들어왔습니다. 1달 만에 재회. 하지만 강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결연한 눈빛. 회장님, 강산군.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네. 늦게나마 미안하네. 민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음모이라는 것. 증거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강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빛 약초 농장의 거래 기록, 독성 분석 결과,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이게 다 무엇인가? 민 회장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오가피, 달맞이 쑥, 이것들이 나를. 네, 회장님. 이 독성 향신료들이 지난 5년간 회장님의 음식에 소량씩 투입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바로 민서현 상무입니다. 민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현이가, 설마 내 손녀가 나를?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 실장의 공모, 한빛 약초 농장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 회장님을 서서히 무력화시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손녀를 믿었는데. 회장님. 그런데 강산군. 민 회장은 어머니의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편지 내 어머니가 내 딸 지혜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그럼 자네는? 저는 회장님의 외손자입니다. 민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 내 딸이 아들을 낳았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구하러 온 거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강산군. 아니, 내 손자 강산아. 민 회장은 강산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어머니 대신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강산아,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구나. 네,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서연이와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각을 되찾을 수 있는 요리를 완성했다고? 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회장님의 몸속에 쌓인 독소를 중화시키고 미각 중추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민 회장은 강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자꾸나. 함께. 넓은 회의실에 이사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총 15명의 이사. 그들 대부분은 민서현의 편이었습니다. 민 회장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민서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최근 그룹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제대로 된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하지만 그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서현은 서류를 꺼내 돌렸습니다. 회장님의 최근 건강 기록입니다. 미각 상실증으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계시며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 정보를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미각 상실증이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강산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강산입니다. 민 회장님의 전속 요리사였던. 전속 요리사? 아, 도둑질한 그 사람? 민서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룹에서 추방되었어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강산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미각 상실은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투여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이라고? 무슨 소리야? 강산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빛 약초 농장의 거래 기록입니다. 지난 5년간 독성 향신료가 천년식품그룹으로 납품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강사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강사는 민서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서현 상무입니다. 뭐라고?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서현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확인했네. 서연아, 내가 정말 나를. 할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최 실장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강산이 물었습니다. 최 실장의 처남이 한빛 약초 농장의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최 실장은 민서현 상무의 최측근이죠. 그건 민서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서현 씨, 동물 투여 및 중상해, 그리고 특수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 안 돼. 민서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명수 씨도 공모 혐의로 동행하시죠. 최 실장도 체포되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무죄예요. 믿어주세요. 민서현은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민 회장과 강사는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강산아,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민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미각을 되찾을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다고?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강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준비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3년 숙성 된장, 특별한 약초들, 오래된 발효식품들. 강사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수를 냈습니다. 멸치, 다시마, 그리고 특별한 약초를 넣어 3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그 다음 된장을 풀었습니다. 3년 숙성된 된장의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호박, 무, 두부, 그리고 특별한 버섯들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산의 비밀 재료,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해독 약초들을 미세하게 갈아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강산은 중얼거리며 마지막 간을 마쳤습니다. 완성된 된장국.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쌓인 독소를 중화시키고
미각 중추를 되살리는 기적의 요리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강사는 된장국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 회장은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지혜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구나. 네, 어머니의 레시피입니다. 민 회장은 천천히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민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맛이 느껴졌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애호박의 달콤함, 무의 시원함. 모든 맛이 혀끝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민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이 느껴진다. 5년 만에. 진짜 맛이. 회장님, 강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된장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민 회장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민 회장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강산이 매일 만들어주는 해독 요리 덕분에 몸속의 독소가 점점 빠져나갔고 미각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뭔가 미역국과 굴비입니다, 회장님. 좋아, 기대되는구나. 민 회장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강산아. 네, 회장님.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자네를 그냥 전속 요리사로 둘 수는 없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내 외손자야.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민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천년식품그룹의 부회장이 되어주겠나? 부회장이요? 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하네. 너는 절대 미각을 가졌고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 무엇보다 진실되고 정직하지. 하지만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네. 천천히 생각해봐. 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민서현은 철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무님 면회 오셨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민서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실에는 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민서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현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니? 꼭 그래야만 했니?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아버님께 그리고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거냐? 저는 미쳤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겠다. 할아버님,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현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강사는 아직도 찾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아버지 황진수.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진술을 말하는가? 네.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서. 민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사람을 시켜 찾아보마. 천년식품그룹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황진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있나? 부산의 한 양로원에 계십니다. 양로원이라고? 강산과 민 회장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양로원 정원에서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강사는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눈앞의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강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민지의 아들입니다. 강산 아빠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혜의 아들이라고? 네. 황진수는 강산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네가 내 아들인가? 네. 아버지. 황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구나. 아버지.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쳤지. 지혜와 너를 두고 나는 최악의 아버지야. 강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 황진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진수, 민 회장님?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치열한 경쟁자였고 서로의 가족을 갈라놓은 원수였습니다. 미안하네, 진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 우리 과거는 잊자. 우리에게는 이 아이가 있지 않나. 민 회장은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자이자 아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해해야 하네. 황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싸울 때가 아니죠. 서울로 돌아온 후 강사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양사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이 억울하게 쫓겨날 때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강산 씨. 어느 날 저녁 이지연이 강산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사님. 죄송해요.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에 눈이 멀어서. 이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배신한 거예요. 강사는 이지연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영양사님,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압니다. 강산 씨, 그리고 저는 영양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회장님의 건강 기록을 알려주셔서 제가 음모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영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지연은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친구로. 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라니요. 우리는 이미 친구였는걸요. 그럼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천년식품그룹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 회장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룹의 경영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강사는 민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는 주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는 앞치마를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강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천년식품그룹의 새로운 비전은 치유하는 음식입니다. 치유하는 음식이요? 네.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강산의 열정적인 발표에 이사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으로 생명의 된장 시리즈를 출시하겠습니다. 생명의 된장? 네. 제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개발한 특별한 된장입니다.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된장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강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주방에는 할아버지 민 회장, 아버지 황진수, 영양사 이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이건 민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지혜가 만들어주던 그 밥상이구나. 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황진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혜, 정말 그리웠어. 자, 모두 드세요.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구수한 된장찌개 한 입. 그 속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아, 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구나. 아닙니다, 외할아버지. 이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강사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외할아버지도 찾았고 아버지도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겠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1년 후 천년식품그룹 신제품 발표회. 큰 홀에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천년식품그룹의 부회장 강산 씨께서 신제품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강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식품그룹 부회장 강산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시리즈입니다. 화면에 제품 사진이 떴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를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고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위로이며 때로는 기적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강산은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잘했다, 강산아. 고맙습니다, 외할아버지.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황진수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이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강산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이지연은 강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좋아요. 저녁 한강공원. 강산과 이지연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산 씨. 네.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이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도, 네, 저도 지연 씨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민 회장 서재에서 딸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남긴 레시피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강산을, 나를, 그리고 이 가족을. 민 회장은 옆에 놓인 낡은 레시피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혜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혼자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외할아버지도 찾았고 아버지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미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족의 온기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사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잘 드세요, 어머니. 5년 후, 천년식품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강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37세가 된 강산. 그는 이제 천년식품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강산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보조 요리사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쓰레기통이나 비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음식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말입니다. 앞으로 천년식품그룹은 그런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 말입니다. 홀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강사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 회장은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강산아, 잘했다. 고맙습니다, 외할아버지. 황진수는 이제 요양원이 아닌 강산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지연. 이제는 강산의 아내가 된 그녀가 3살 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지 봐요.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강산과 이지연의 딸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강산의 어머니 민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정말 예쁘구나. 강산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강산은 딸과 함께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손녀예요. 어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은 우리 딸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가족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소중한 딸도 생겼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지도였고 인생의 나침반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지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강산의 집 주방. 강산은 가족 모두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역시 된장찌개였습니다. 여보, 뭐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강산은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3년 숙성 된장, 신선한 채소, 그리고 정성.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다 됐어요. 모두 식탁으로 오세요. 민 회장, 황진수, 이지연, 그리고 어린 민지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와, 아빠 찌개다. 민지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5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구수한 된장찌개 한 입. 그 속에는 3대에 걸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아, 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 맛을 계속 이어가줘서. 식사가 끝난 후 강산은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행복하시죠?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선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었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우리 민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민지도 자라서 이 맛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죠. 그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신 일일 거예요. 강산은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강산에게 음식은 사랑이란다. 정성껏 만든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내 미각은 신이 준 선물이야. 그 선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렴.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강산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미각을 되찾았고, 가족을 찾았고,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이 레시피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자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례일 테니까요.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주방의 조명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처럼. 어떤 음식에는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고 거대 기업의 비밀을 드러내며 25년간 감춰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은 이야기이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간 한 남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리고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끼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위로이며 때로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미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강산이와 함께 웃고 울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식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